어떻게 15 아이들이 제게 진짜 용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을까요? 저는 단지 아이들에게 세상을 조금 더 넓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전쟁 피해자의 손녀로 자라 교과서 속 역사만을 가르쳐왔던 저에게 그날 그 통화는 예고 없는 전환점이었습니다. 평화교육 민간교류 프로그램에 선정되셨습니다.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떠나시게 됩니다. 수학이 넘어 들려오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선명합니다. 교사로서 20년 아이들의 눈빛 하나에 매일 흔들리면서도 정작 제 자신의 시선은 얼마나 고정돼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여행이 제가 믿고 가르쳐왔던 세계관을 송두리째 흔들게 될 줄은요. 그리고 아이들의 눈을 통해 제가 처음으로 진짜 역사를 보게 되리라는 것도요. 지금부터 그 변화의 기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날 교무실에서 통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오사카 시내 중학교에서 20년째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저에게 그렇게 특별한 기회가 찾아올 줄은 몰랐거든요. 평화교육 민간교류 프로그램에 선정되셨습니다.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떠나시게 됩니다. 수학이 넘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학부모 회의에서 터져나온 반응들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해요. 선생님, 한국은 위험하지 않나요? 아이들이 반일 감정에 노출되는 건 아닐까요? 굳이 그런 곳으로 보내야 하나요? 회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죠.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했기에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교사로서의 신념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보고 느끼는 것만큼 소중한 교육은 없습니다. 제가 간신히 꺼낸 말이었어요. 교과서로만 배우는 역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현재를 체험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엔 전쟁 피해자였던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할머니는 생전에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유키에야, 미워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해라. 그 말씀이 제 교육 철학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동료 교사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어요. 이이다 선생님, 괜히 복잡한 일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정부 교과서대로만 가르치면 되는데. 왜 굳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이들에게 세상을 넓게 보는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특히 다큐멘터리 동아리의 나카지마 소우타나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타나카 미사 같은 아이들을 보면서요. 이 아이들이 진짜 세상과 만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교장 선생님의 허가를 받아냈어요. 교육적 목적이라면 지원하겠다는 말씀과 함께요. 그렇게 35명의 학생들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이 여행이 아이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김포공항에 도착한 순간 아이들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와, 정말 깨끗해요. 지하철 안내 방송이 일본어로도 나와요. 저 역시 놀랐어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세련되고 체계적인 모습이었거든요. 공항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지하철에서 미사가 제게 속삭였어요. 선생님, 여기 와이파이가 일본보다 빨라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친절해요. 호텔 체크인을 도와주는 직원분이 유창한 일본어로 설명해 주실 때 아이들은 신기했어요. 한국 사람이 일본어를 이렇게 잘해요? 소우타가 물었죠. 그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운다는 건 그 나라를 이해하려는 마음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과연 우리는 한국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첫날 저녁 명동거리를 걸으며 아이들은 계속 감탄했어요. 여기 정말 일본 신주쿠 같아요. 아니야, 더 활기차고 젊은 느낌이야. 길거리 음식을 사 먹으면서도 이 아저씨가 일본어로 메뉴 설명해 주시네요. 하며 즐거워했죠. 저도 떡볶이를 처음 맛보며 생각보다 맛있네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정말 놀란 건 결제 시스템이었어요. 카드 하나로 지하철도 타고 음식도 사고 쇼핑도 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학생들이 일본보다 편리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당황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되어 있었나? 교과서에서 배운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소우타가 카메라로 거리 풍경을 찍고 있었어요. 선생님, 이 영상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도 될까요? 물론이지, 네가 본 그대로를 기록해. 그때는 그 영상이 나중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편협했는지를요. 아이들이 보여주는 순수한 호기심과 감탄을 보면서 저 역시 선입견의 벽을 허물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둘째 날 오후 예정에 없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을 구경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작은 도서관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잠깐만 쉬어가자며 들어간 그곳에서 우리는 뜻밖의 전시를 마주했습니다. 역사 바로 보기 특별전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자고 생각했어요.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 봐서요. 하지만 아이들이 이미 전시실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미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선생님, 저기 일본어 설명도 있어요. 같이 봐요. 거절할 수가 없었죠. 전시된 자료들을 보는 아이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 영상 앞에서는 모두가 말을 잃었어요. 한 할머니가 카메라를 향해 또렷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화면에 나왔거든요. 우리는 복수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을 알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소우타가 조용히 카메라를 꺼내 촬영을 시작했어요. 저는 제지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그 순간 아이의 눈빛을 보고 그냥 두었습니다. 진지하고 간절한 눈빛이었거든요. 미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물었어요. 선생님, 이런 일이 정말 있었던 거예요? 저는 목이 메어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생생한 증언을 듣는 건 처음이구나. 전시실을 나오는 길에 한 학생이 방명록에 글을 남겼어요. 일본에서 온 중학생입니다. 오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글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도서관을 나서면서 아이들은 조용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죠. 그날 저녁 호텔에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여러 대답이 나왔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미사의 말이었어요. 선생님, 저는 그냥 드라마나 케이팝으로만 한국을 생각했는데 진짜 사람들의 아픔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단순한 관광이 아닌 진짜 배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요. 셋째 날, 우리는 한국 전통문화 체험을 위해 북촌의 한 찻집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국의 안내교사 이혜정 선생님은 놀랍도록 유창한 일본어를 구사했어요. 더 놀라운 건 혜정 선생님의 가족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증조할아버지는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일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전통차를 마시며 혜정 선생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한국의 정문화는 어떤 건가요? 소우타가 물었죠. 혜정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미워할 수도 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한복장인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할아버지는 정성스럽게 한복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옷 한 벌에는 500년의 역사가 담겨 있어. 하지만 그 역사가 누구를 미워하라고 말하지는 않아. 미사가 한복을 입어보며 정말 아름다워요 라고 감탄할 때 할아버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선생님들, 차 한 잔 더 하면서 이야기해요. 혜정 선생님의 제안에 저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아이들이 한복 체험을 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조용한 구석에서 깊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일본 선생님은 어떻게 이런 여행을 기획하게 되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진짜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교과서가 아닌 살아있는 현실을요. 하지만 여기 와서 보니 배우는 건 아이들이 아니라 저인 것 같아요. 혜정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진짜 교육자의 마음이죠. 저도 선생님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이건 비난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혜정 선생님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한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과거를 기억하는 이유는 미래를 위해서예요.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평화 교육이 무엇인지를요. 그건 회피가 아니라 직면이었고 침묵이 아니라 대화였습니다. 찻집을 나서면서 미사가 제게 말했어요. 선생님, 이제 저는 한국이 그냥 드라마 나라가 아니라는 걸 알겠어요.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곳이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여행이 성공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혜정 선생님으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저희 집에 잠깐 들러보세요. 특별한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예정에 없던 일정이었고 혹시 문제가 될까 봐서요. 하지만 아이들에 가보고 싶어요. 하는 목소리에 마음을 바꿨습니다. 혜정 선생님의 집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작은 한옥이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할머니께서 나와 계셨습니다. 일본에서 오신 선생님들이시구나. 어서 오세요.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에 아이들도 긴장이 풀린 것 같았어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미워하면 우리도 그들과 같아진다고 하셨죠.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할머니께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내 오셨어요. 이건 아버지의 유품이에요. 상자 안에는 낡은 편지와 사진 그리고 작은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혜정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열어 보여주시며 번역해 주셨어요. 미래의 아이들이 평화롭게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저는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저도 전쟁 피해자의 손녀입니다. 할머니는 도쿄 대공습으로 가족을 잃으셨어요. 하지만 할머니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미워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해라고요. 그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두 할머니, 두 나라, 같은 아픔을 겪은 가족들의 이야기가 시공간을 넘어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소우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쟁은 모든 사람을 아프게 하는구나. 미사도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혜정 선생님의 할머니께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미래예요. 우리가 못다한 평화를 여러분이 만들어 가세요. 그 말씀이 아이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것 같았어요. 집을 나서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만난 건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평화의 메시지였다고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소우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교과서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요. 그 말에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진짜 교육은 이런 거구나 하고 말이에요. 마지막 날 아침 우리는 평화의 소녀상을 찾았습니다. 원래 계획에는 없었지만 아이들이 꼭 가보고 싶다고 해서 일정을 바꾼 거였어요. 소녀상 앞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조용해졌습니다. 소우타가 카메라를 꺼내들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마음껏 기록해. 이건 네가 직접 본 역사야. 아이들은 소녀상을 둘러보며 각자의 방식으로 그 순간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미사는 조용히 꽃을 한 송이 놓았고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씩 따라했습니다. 선생님, 이 동상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한 학생이 물었어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기억하기 위해서야.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때 한 학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겠어요. 소녀상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웃으며 찍었을 텐데 그날은 모두가 진지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봤어요. 그 사진이 나중에 얼마나 큰 의미를 갖게 될지는 그때 몰랐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서 소우타가 제게 말했어요. 선생님, 이 영상들을 친구들에게 보여줘도 될까요? 물론이지. 네가 본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게 중요해. 저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아이들은 여행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재미있게 놀다 오는 줄 알았는데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미워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부끄러웠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는 뿌듯했습니다. 이 여행의 진짜 목적을 달성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소우타가 조용히 휴대폰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선생님, 제가 올린 사진이 엄청 퍼지고 있어요. 보니까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묵념하는 우리 학생들의 모습이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었어요. 우리는 몰랐습니다 라는 해시태그와 함께요. 그 순간 저는 예감했습니다. 일본에 돌아가면 쉽지 않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것을요. 오사카에 도착한 다음 날 제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학부모들의 항해 전화였어요. 이이다 선생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우리 아이들을 반일 교육에 노출시켰나요? SNS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니 기가 막힙니다. 하루 종일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더 심각한 건 교장실 호출이었습니다. 이이다 선생님,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학부모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어요. 교장 선생님의 표정이 무거웠어요. 혹시 계획에 없던 일정을 진행하신 건 아니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보고 느낀 것들입니다. 강요한 건 아니에요. 교직원 회의에서 동료 교사들의 시선도 차가웠어요. 이이다 선생님 때문에 우리 학교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어요. 왜 괜한 일을 벌이신 거예요? 하지만 몇몇 선생님들은 저를 지지해 주셨어요. 교육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스스로 느낀 건데 뭐가 문제인가요? 가장 힘들었던 건 아이들이었어요.
소우타와 미사를 비롯한 몇몇 학생들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반일분자들 한국 편들기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소우타가 제게 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저희가 잘못한 건가요? 그 질문에 저는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아니야. 너희는 진실을 본 거야. 그게 잘못일 리 없어. 교육위원회 회의에도 참석해야 했어요. 회의실에는 교육청 관계자들과 학부모 대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이다 선생님, 이번 일로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교육의 목적은 아이들이 세상을 올바르게 보는 눈을 갖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미사의 어머니께서 일어나셨어요. 저는 또 다른 항의를 예상했는데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제 딸이 여행에서 돌아와서 많이 성숙해졌어요. 세상을 더 넓게 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힘을 얻었지만 여전히 많은 반대 목소리들이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하려던 교육이 맞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도 이해할 거야. 그 말에 조금 위로받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었어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예상외의 일이 벌어졌어요. 소우타가 만든 다큐멘터리 영상이 NHK 교육 프로그램 제작진의 눈에 띈 거예요. 평화를 향한 작은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방송되면서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아이들이 진솔하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실제로 만나본 한국 사람들은 따뜻했어요. 역사를 제대로 아는 게 서로를 이해하는 첫걸음인 것 같아요. 아이들의 순수한 목소리가 어른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후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전국의 다른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도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다. 선생님의 경험담을 들려주실 수 있나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비판받던 일이 이제는 모범 사례가 되다니요. 전국 평화교육 포럼에서 연사로 초청받았을 때는 정말 떨렸어요. 수백 명의 교육자들 앞에서 강연을 해야 했거든요. 교실에서 세계로 진정한 평화교육의 길이라는 주제였습니다. 무대에 서기 전까지도 손이 떨렸어요. 저는 특별한 교사가 아닙니다. 강연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다만 아이들과 함께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낸 평범한 교사일 뿐입니다. 청중들의 눈빛이 집중되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많은 반대와 비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보여준 변화를 보면서 확신했어요. 진실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마주해야 할 것이라고요. 강연 후 많은 선생님들이 제게 와서 말씀해 주셨어요.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아이들과 함께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요. 그런 반응들을 보며 제가 겪었던 모든 어려움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기뻤던 건 우리 학교 아이들의 변화였습니다. 소우타는 다큐멘터리 동아리에서 평화 메신저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미사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한일 문화교류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평화의 씨앗을 키워가고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도 태도가 바뀌셨어요. 이이다 선생님, 올해 평화교육 담당 교사로 공식 임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내년부터 한일 교육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담당을 맡아주시겠어요?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그해 여름 혜정 선생님이 일본을 방문하셨어요. 우리 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해주셨는데 아이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선생님 덕분에 한국을 제대로 알게 됐어요. 다음에는 저희가 한국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어요. 혜정 선생님도 감동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이게 진짜 교육의 힘이네요. 그리고 1년 후 정말 특별한 날이 왔습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우리 학교로 수학여행을 온 거예요. 한국 학생들과 우리 학생들이 함께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의 문화를 배우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게 바로 제가 꿈꿨던 교육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한일 학생들이 함께 만든 영상 메시지가 있었어요. 소우타와 한국 친구가 함께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역사를 만든다. 그 외침을 들으며 저는 확신했어요. 이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는 분명 더 평화로울 거라고요. 지금도 저는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꿈꾸고 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 그리고 평화를 향한 작은 발걸음들을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희망을 느끼셨다면 그 마음을 소중한 사람들과 나눠주세요. 진실은 단지 고통이 아니라 연결의 씨앗이니까요.
이 채널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평화의 메신저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